자, 이제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기 전에 이 세 연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 세 분을 함께 다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연설해 주실 분은요. 자, 취업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공통 역량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규승 MVP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로소프트 IT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MVP로 활동하고 있는 조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 연삭해서 너무 거대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IT에서 대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큰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더 디테일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행복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하루가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그 하루를 제가 약간 IT팀이거든요. 그래서 IT스럽게 조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하루가 진행될지 한번 보실게요. 우선 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는 이름은 조대리고요. 나이는 30대, 그 다음에 소속은 IT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5년차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입사원이 되시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수로 삼고 저에게 매일 배우고 저에게 매일 혼나고 같이 울고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활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제 좌우명은 쥐지 속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쥐지가 아니고 배우고 또 배우면 속태, 퇴근이 빨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IT팀으로서 사내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 10시까지, 11시까지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첫 번째, 7시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죠?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똑같이 맞추고 일어나요. 하지만 10분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맞아요. 페이스북 보고 지난 밤에 내 타임라인에 무슨 글씨가 올라왔는지, 새로 나온 웹툰은 업로드가 됐는지, 뉴스는 연예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밤에 했던 메일을 보고, 개인적으로 메일이 또 왔는지, 업무를 두 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정, 오늘 일정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 캐주얼을 입고 가야 되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나, 내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침 7시 10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노트 MVP이기 때문에 원노트로서 또 제가 할 일 목록들을 따로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7시 10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주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출근하시죠? 학교에 가시죠? 네. 학교에 갔을 때 지하철 타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친구들은 다들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어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저도 봐요. 스마트폰 고개 숙이고 목이 아파 죽겠어요. 하지만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보고 웹툰 보고 쓸데없는 뉴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샀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100만원어치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저도 뉴스를 봐요. 하지만 제가 보는 뉴스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난 업무 때 보지 못했던 뉴스를 제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고 모바일로 봅니다. 제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은 모든 뉴스가 취준에 대한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취준만 나오면 눈에 불이 켜가지고 오늘 강의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그것만 너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고요.
이 뉴스는 또 혹시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서 되게 좋은 긴 글의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출근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에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따로 제가 내 모바일에서 따로 PC에 저장해 놓고 업무 시간 중간중간 틈틈이 짬짬이 집중 안 될 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저의 생활을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근을 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출근을 해요. 집에서 1시간까지 걸립니다. 뉴스도 보고 회사에 온 메일들도 살짝 봤어요. 그러면 회사원들은 아침에 오면 회사 자리에 앉으면 가장 뭘 먼저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웃룩을 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의 카톡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장인들은 카톡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말을 아웃룩, 메일로 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어도 메일로 보내요. 제 옆에 있는 과장님이 저한테 말을 시키지 않아요. 메일로 아웃룩으로 메일을 씁니다. 왜? 제가 이거 입냄새가 나서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메일을 쓰는데 제 자리에 가장 앉으면 처음 하는 일이 아웃룩을 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제 일정들이 나와요. 오늘 너가 할 일이야. 한 4가지 정도 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사내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중요한 사장님 회의가 있어서 IT 서포터즈 리허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파티도 가야 되고 또 오후에도 테니스 사내 동아리도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돼요. 이런 일정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내가 아침에 뭘 해야 되고 오후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일정이 바로 나와요. 하지만 보통의 대학생 여러분들을 봤을 때 자기 일정 관리하는 친구 거의 못 봤어요. 나 저 강의 일정 정리하는데요. 다이어리에다가 막 달력에다가 막 쓰세요. 일정이 바뀌어요. 달력을 막 벅벅 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옮겨요. 막 이렇게 옮기고 막 달력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내 일정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뀌면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강연이 끝나고 저녁을 살게요. 같이 가실 분 하시면 저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MVP님 죄송한데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다음에 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다음에 또 너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원이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에요. 임원과 약속을 했는데 더 중요한 고객과의 마케팅 회의가 있었어요. 전무님, 상무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다음에 진짜 좋은 기회로 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있을지 어떤 기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정 관리를 꼭 하시라라는 말씀이에요. 달력에 말고요. 사인펜으로 지우지 말고요. 두 번째, 9시가 됐습니다. 다시 메일들을 확인해야 돼요. 제 진짜 메일이에요. 제가 진짜 보고 있는 메일인데 아주 지겹도록 보고 있는 메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 빨갛게 된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혹시 이 화면이 아웃룩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웃룩 쓰고 계신 분 없을 거예요. 네, 많아요. 네, 5명, 한 25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5분 정도 쓰고 있어요. 제가 아웃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안 쓰면 친구 될 수 있나요? 연락할 수 있나요? 나는 2G라서 문자로 줄래? 그 친구랑 놀 수 있을까요? 귀찮게 다 카카오톡 연락하는데 걔만 특별하게 넌 너무 특별해. 너한테만 문자로 넣어줄게. 아마 그 친구와 친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웃룩 안 쓰시죠? 그러면서 회사는 오고 싶으시죠? 회사에 와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아웃룩으로 됩니다. 전무님, 상무님, 저 대리, 부장님한테 카카오톡 네, 저 출근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뭔가요? 카카오톡을 하실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이 아웃룩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이게 아웃룩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공통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려워요. 아웃룩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웃룩 키면 제 컴퓨터 해킹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웃룩 꼭 쓰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회사 생활이 훨씬 편리하게 될 겁니다.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요 빨간색 메일은 제 매니저, 저희 부장님의 메일이에요. 사장님의, 상무님의, 전무님의 메일 그냥 아무렇게도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제 매니저, 제 부장님의 메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동으로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웃룩에다 메일만 본다고 스마트폰으로 메일만 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빨갛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의 월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시가 됐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연도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다들 잘하시죠? 잘하세요? 뭐 대학생 여러분들 강연 많이 가보면 제일 잘하는 게 파워포인트. 저보다도 더 잘해요.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에이 저게 뭐야, 저거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었었어야지 뭐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회사에 오시면 파워포인트 좀 신랄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들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어요. 왜? 회사에는 템플릿을 다 나눠줍니다. 이미 디자인이 다 돼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내용만 넣으면 돼요. 가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바꾸면 돼요. 애니메이션 막 화려하게 영화처럼 만들 수 있어요. 싫어하세요. 눈이 어지러워. 집중이 잘 안 돼. 파워포인트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워포인트예요. 어때요? 파워포인트 좋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무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이제 그만 하셔도 충분하시다.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다른 것들을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가 됐어요.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가 많아요. 여러분들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회의하는 모습인가요? 맞죠? 무슨 서포터즈, 무슨 대학생 모임에 가서 야 회의하자 그러면 그래 카톡으로 들어와, 단카로 들어와. 단카란 말도 최근에 배웠어요. 단카로 들어와? 새로운 카톡인가? 단체 카톡 단카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 내용 정리가 되세요? 안 되시죠? 일정 하나 잡으려고 하면 아주 조장이 되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가슴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회사원들은 어떻게 쓸까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는 채팅 프로그램이에요. 링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채팅도 하고 비디오 채팅도 하고 화면 공유도 하고 리모트 컨트롤도 하고 음성 통화도 하고 다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기기와 합하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파노라마를 펼쳐지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을 하면 이 카메라가 걔를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카톡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모임으로 많이 하시죠? 내가 왜 여기까지 꼭 와야 돼? 아까 관점 디자이너께서 왜라고 했는데 그게 제 주특기예요. 왜 내가 오프라인 모임에 나와야 돼? 알바도 바쁜데 왜 11시에 거기 학교까지 다시 가야 돼? 맞아요. 가실 필요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스카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미 앞에 강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거 따라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좀 많이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요. 알바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요. 맞아요.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에다가 약간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배워서 지금 갚아가고 있죠. 돈 지금 당장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먼저 투자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항상 최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신 제품, 최신 것, 오피스 뭐 쓰고 계세요? 2003 쓰는 친구까지 봤어요. 2007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2010 거의 안 쓰실걸요? 2013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내년에 되면 맥 버전 2015가 나온대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오시면 몇 버전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실 회사는 이미 최신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안 했던 건데 스펙은 빵빵해요. 내가 안 했던 건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최신 거를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다 기름부장 치면 부장님 점심 한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점심도 거의 비즈니스죠.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약속했던 일정들이 제 스마트폰에서 다 알람이 울립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기기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전원이 켜져 있다면 띠롱띠롱 점심이야. 가방에서 띠롱띠롱 점심이야. 알람을 다 알려줘요. 제가 IT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팀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각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IT 회의가 있습니다. 일정이 다 아웃룩을 일정을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띠롱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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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디바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옆에 있는 부서에서 컴플레인. 야 너네 그거 좀 꺼. 저희는 그 정도로 일정이 중요해요. 직장인데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훌륭합니다.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와, 이거 되게 멋진 그냥 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 포샵 해가지고 멋있게 아니에요. 엑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엑셀 숫자만 놓고 막 함수, v, lookup, 뭐 sum, sigma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엑셀을 비디오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ta is your business. You do what you do because you want to know more. Because you know that when you know more, you can do more. But with the amount of data out there today, complex, multi-sourced, time-sensitive data, you need a way to do more with the tools you already know, rather than learning more about new tools you don't need. Thankfully, the best tool for data analytics is the one you're already using. 엑셀 값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화해서 다 보여줍니다. The analytics tool designed for more. You know that Excel is a powerful tool for business, but now it's more intelligent. Discover more with Power Query. Online search connects you to data from across your organization and valuable public data sets, helping you clean, transform, and merge data from multiple sources. Analyze more with Power Pivot. Create impressive analytical models in a familiar and flexible environment for fast manipulation and processing. Visualize more with Power View and Power Map. Bring together data, charts, and graphs into a single dynamic view. And explore geospatial data. 엑셀로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맵에다 맵이 시켜서 이렇게 그래픽화 여러분이 하실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You can share your story. 이런 식으로 엑셀이 끝나고 제가 오후 3시가 돼서 저장할 이 모든 파일을 저장하고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빨리 저는 불금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저장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USB 생각하시죠?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USB를 쓰려면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제 USB 잊어버리고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어디 공사장에 가서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USB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쓰실 거예요. 꼭 여기다 쓰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의 USB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어떤 파일도 저장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다 저장했을 때 떨어뜨리거나 분실했을 때 그러면 USB나 노트북 몇백만 원짜리 다시 사면 돼요.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정보는 다시 올 수 없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USB 후반이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도 다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6시가 됐습니다. 퇴근할 때가 됐어요. 퇴근하시면 되는데요. 퇴근 쉽게 시켜주지 않죠.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퇴근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리님 파일 하나가 급하게 필요한데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저는 다시 회사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게 되면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슬라이드 드릴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지속태의 영어 버전이에요. Do no more, do more라고 많이 알면 do more, 빨리 퇴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강의가 있고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생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조규승 MVP까지 이렇게 새 연사분의 모든 강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을 모두 만나봤으니까요. 이제 이분들을 다 모시고 취업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공통 질문으로 받은 것들을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준비, 또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인가요? 유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생각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답을 들어볼 텐데 어느 분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너무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밝게 좀 웃으면서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시겠지만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그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그 연령대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업 첫걸음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스테이지가 달라진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첫 번째 직장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수행해냈다면 그게 어떤 곳이든 간에 그 역할이 훌륭한 첫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점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유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생각하는 건 괜찮을까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 방송국에서 경험하시고 공중파로 지원하십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삼성전자에 있다가 방송 한 번도 안 하고서 아나운서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또 관점을 달리하면, 제일기획이나 삼성전자 이런 경력을 쌓은 다음에 어찌됐건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고서, 아나운서가 됐다라는 거는 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온 후배들 좀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회생활 좀 하고서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첫걸음이 중요하다. 중요하겠죠.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전산실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산실은 나한테 안 맞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전자계산학과를 나왔습니다. 학부는. 석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첫 직장, 인턴 때 그거를 빨리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간부기를 인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이 중요하다. 아니면 과정으로 보면은요, 어떤 과정 중에 바둑 두는 것처럼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그거 보느라고 새벽 4시까지 6편을 몰아서 봤는데, 이제 보면 첫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든지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한번 해본다든지 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첫 직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 직장은 저는 전산실이었고 두 번째 직업은 기자였거든요. 근데 기자일 때 진짜 행복했어요. 네. 근데 저는 딱 10년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갔는데 11년을 했죠. 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데 빌 게이츠 7번 봤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름이 빌 게이츠잖아요. 돈 들어오는 분이 복수리는 분이잖아요. 잡스, 스티브 잡스는 일만 하다 갔어요, 진짜. 그죠? 잡스. 그 다음에 유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다 경험이 됩니다. 저는 진짜 제 직업을 7번 바꿔봤어요. 전산실 직원에서 기자였다가, 음성인식회사 벤처의 사장이었다가, 또 무슨 컨설팅하는 업체 사장이었다가, 또 제가 연예 엔터테인먼트도 했었어요. 네. 방송 만드는 회사, 만원행복이라고 아세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MBC하고 저 굉장히 인연이 그걸 못 해봤네요. 좋은 프로인데. 네. 그리고 이제 맛있는 TV라는 것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로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요. 일을 일로 하면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그게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첫 직장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IT에서 팀에서 일하는 그냥 컴퓨터만 고치고 하는 말씀하신 전산실에서 있는 친구였는데 사내 강의를 할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앞에 강단에 나가서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그쪽으로 잘 끌려서 MVP도 되고 제가 가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특히 이제 인턴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인턴분들이 들어오시면 자기 일만 하고 빨리 가려고 해요. 이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일 당연히 잘하는 거 회사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건데 그 나중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다른 부서에 가서 나 이 부서에서 윈도우 뭐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다른 부서 뭐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해볼래요. 아나운서 뭐 해볼래? 뭐 진행해볼래? 제가 한번 해볼래요. 해서 여기저기 속된 말로 이렇게 막 하고 다녔더니 너 이거 잘하는구나 해서 회사에서 약간
도와주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우리 두 분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첫 직장도 중요하고 첫 번째 경험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도 쉽지 않아요. 인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시켜줬으면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 건 없나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제가 16군데 회사 일을 하잖아요. 오창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로다가 그 링크 하나가 왔어요. 진짜 이렇게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만났어요, 결국은. 그 친구 오프라인 프로도 만날 것 같아요. 감동은 뭐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뻔한 접근하면은요, 감동 하나도 안 일어나요. unexpectedness예요. 의외성이에요. 근데 보면, 그렇게 하고서 그 친구가 안 만나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방김 총리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인턴할 때 꼭 전공법으로 딱 뻔한, 다 예측이 되는 그런 일하는 친구를 회사에서 뽑고 싶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뻔한 생각하는 애들은 뻔한 일밖에 안 해요. 그런 애들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뻔하지 않은 접근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아까 내가 다른 걸 보여주고 그러면 배달민족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에서 절차 좀 나와요. 그럼 다 이런 사람인데 배달민족은 난 꼭 가서 인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이 다름이 보이면 제가 김봉진 대표한테 얘기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학교 가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결고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노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노드 찾는 거거든요. 누가 거기 가면은 가장 접근이 가능할까?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같이 봤을 때 전혀 다른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제가 김범수 형한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인사팀에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뻔한 접근을 하니까 아버지 동원해갖고 막 이렇게 아빠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애들은 난 제일 싫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애들은요, 낙하산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가시면 가장 노드를 찾으세요, 노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옛날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의사랑 결혼하고 싶으면 로비 1층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통해서 인턴된 친구들의 케이스를 보면 제가 MS에서 일하고 있어서 제 주변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열심히 자기가 MS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변에 인턴 자리가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더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만약에 아무데나 인턴하고 싶다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나 어디, IT면 IT 어디 부서, 아니면 마케팅은 마케팅 어디 해서 그쪽 주변에서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두 분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좀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제일기획 인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거고 그것도 공채가 아니었고 아르바이트생처럼 뽑았는데 나중에 인턴처럼 제가 거기서 성과를 보여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턴 들어가기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저는 이제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직접 창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창업하는 것도 시간 들어가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투자 받아야 되고 할 거 많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창업을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 수업에서 했던 과제물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 기똥차게 만들었네? 이거 한번 창업으로 한번 연결시켜보자 해서 교수님한테 자문 받아갖고 창업보육센터에서 도움 받아서 거기서 장학금 받아서 창업을 해봤습니다. 실패했죠. 3천 빚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년 동안 1년 반가량을 그거 빚 갚는데 다 월급 다 썼어요. 그렇지만 거기 합격할 때 그 경력에 창업을 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개인 질문으로